자, 담금질 복습 테스트 소방학입니다. 예, 3주차고요. 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누적돼서 나온 진도라서 처음부터 다시 연소 생성물 앞에까지 있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초 빈칸 넣기는 또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말로만 빨리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핵심은 외부의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이런 부분이 있죠. 예, 외부의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후에도 5초 이상 지속적으로 연소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연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점화원 없이 역시 핵심은 축적된 열에 의해서 발화가 되니까 발화점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요. 가연성 가스의 최저 농도는 하한계 하한값이고요. 최고 농도는 상한계 값입니다. 그 사이의 범위를 우리는 연소 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자, 네 번째, 화염을 전파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산소 농도, 보통 MOC라고 영어 약자로 쓰기도 하고요. 최소 산소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 산소.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이런 것들은 기체에게 적용시키는 거고요. 공기의 무게에 비교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얘는 증기 비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핵심은 역시나 공기하고 비교를 했다는 거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6번 같은 경우는 폭발 범위 내에 있는 가스나 분진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보통 이것을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소 발화 에너지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발화 대신에 착화 이런 말을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점화 이런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 최소 착화 에너지, 최소 점화 에너지 뭐 이런 용어로 다 같이 사용합니다. MI라고 쓰기도 하죠. 예,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를 시작하니까 인하점을 쓰시면 되겠고요. 뭐 점화원의 종류는 마찰열, 충격열, 압축열이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 얘네들은 기계적 점화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화원의 종류는 4개가 크게 있다고 그랬죠. 예. 9번을 가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점화원에 대한 정답이 되니까. 자, 10번 같은 경우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분자 같은 경우 고유한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X 문제에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고체인 경우는 표면적이 넓어지면 반응물질의 접촉 면적이 충돌해서 증가해서 그쵸 반응 속도 빨라진다. 문제 없네요.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게 더욱더 가루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 자기 반응성 물질은 자기 스스로 분해되면서 스스로 뭐 충격에 의해서 분해되지만 가연물이 되기도 하고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는 산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항열은 X대죠. 얘는 전기적 점화원인 거 아시겠고요. 착화원이 클수록 연소 범위는 오히려 넓어집니다. 착화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활성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주는 에너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연소가 더욱더 잘 되기 때문에 착화원이 크면은 연소 범위가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직접적인 실험값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넓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5번이요. 수소 연소 범위의 위험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해설지 보니까 위험도를 계산할 때 뭐 나누기는 아닌 것 같던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75에서 44.1을 빼고 4.1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세틸린 같은 경우는 2.5에서 81에서 2.5를 빼면 됩니다. 그죠? 하한계분의 연소 범위가 되니까 결국 이 값은 4.1이고 그리고 70.9가 될 거고요. 얘네들은 2.5분의 78.5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연소 하한계가 더 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소 범위가 더 넓기도 하는 아세틸린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계산은 여러분 직접 해보셔도 돼요. 예. 해설만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자, 연소 범위 이상에서 연소 범위가 넘어갔다. 그 얘기 같은 경우는 상한계를 넘었다. 그 바깥이다. 이런 얘기죠. 점원에서 접촉해서 불꽃 연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충돌은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걸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는 훈소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대신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 전기 농도를 상한계라고 그런다. 그렇죠? 맨 여기에서 이 상한계에서는요. 그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한계 값에서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불꽃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작은 농도를 가지고 있으면 불꽃 연소가 일어난다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한계 값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 최대 최소 농도, 그다음에 불꽃 연소가 일어나는 농도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이요. 주로 액체 가연물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발화점을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뭘 쓰죠? 예, 인화점을 쓰죠. 인화점. 자, 18번. 발화점은 착화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우리가 인화점 같으면 유도 발화점 이런 말 쓰죠. 화학양론비에서 최저의 연소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기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화학양론비에서 외부 점화원 없이, 외부 에너지 없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 더욱더 좋겠죠. 스스로 연소될 수 있는 이런 말 들어가면 좋고요. 예. 자, 그리고 19번에 압력이 높고 정총대가 많을수록 연소 속도는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연소가 빨라질 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번이요.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 있는데 이걸 21% 이상 30%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질소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불연성 가스 물질들이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연소가 잘 된다.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발화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집니다.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산소하고 가연물하고 접촉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열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화에너지, 발화에너지가 별개로 점화에너지는 더욱더 조금만 주어도 연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는데 발화 온도가 틀렸고 점화에너지는 맞는 겁니다. 자, 객관식 문제 들어가 보죠. 연소점 이상에서 불꽃 온도,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셔도 되니까 패스를 할게요. 다맘적색이 보통 우리는 500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고요. 자, 22번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예. 고체 가연물, 보통 발화점 같은 고체 가연물에 주로 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들이기 때문에요. 고체 가연물에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가열 공기의 유량이요. 뜨거운 공기를 많이 불어넣어주면 그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데 유량이 많을수록 가열 공기가 유량이 많아서 발화점이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겠죠. 가연물의 종류, 크기, 모양, 발화점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가연물의 종류에 대해서 산소랑 반응을 잘하는 것과 또는 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갱이 크기 또는 접촉 면적 또는 표면적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죠. 표면적 결국 크기가 작다는 것은 더욱더 가루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양은 우리가 구형, 그 다음에 침상형, 평편형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줍니다. 가연성가스와 공기의 조성비, 이거 우리는 보통 조성비 자체가 혼합가스의 조성비라고 하는데 이 발화점에 영향을 줍니다. 발화점이 제일 낮을 때 이 조성비가 CST, 앞에도 여러분 말했죠? 화학양론 조성비 또는 화학양론비에서 가장 발화점이 낮게 나타납니다. 발화를 일으키는 공간의 크기와 형태도 발화점에 영향을 줍니다. 공간의 형태가 열을 축적하기 좋거나 안 그러면 공간이 작을 때 더욱더 발화점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23번이요. 연소 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역시 산소의 농도 증가면 연소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넓어지더라도 상한계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하한계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하한값은 낮아지고 상한값은 높아져서 연소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착화원이 클수록 연소 범위 넓어진다. 앞에 설명한 거고요.
자, 서로 다른 유속의 난류인 경우, 난류 같은 경우는 복잡한 어떤 공기나 유체 흐름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다 유속, 그러니까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자 간의 유효충들의 수 자체가 어떻게 증가하게 됩니다. 느린 놈은 느린 대로, 빠른 놈은 빠른 놈대로 이렇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 보면 오히려 더 넓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4번이요. 산소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화염을 전파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의 산소 농도이다. 예, 최소 산소 농도 맞고요.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되는 데 필요한 임계산소 농도란 말. 임계, 한계 이걸 뭐 크게 단어에 어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 한계나 한정되어 있는 뭐 또는 최소한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연물의 연소 상한계 아니고 연소 하한계죠. 하한계에다가 무엇을 곱해? 산소의 몰수를 곱한 값으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최소 산소 농도는 MOC라고도 하고요. 한계 산소 농도하고는 좀 다르게 합니다. 여기는 최소 산소 농도는 주로 얘기하는 게 기체 가연물에게 쓰는 용어고요. 한계 산소 농도는 액체라든지 고체 가연물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연소가 지속되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분되는 용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인하점에 대한 정의로 올바른 여러 가지 인하점의 정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포화 증기압 연소한 값이면은 최저 연소 온도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데서 여기 있는 이 점에 해당한 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인하점이라 얘기했습니다. 물질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에 맞는 최저 연소 온도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자, 뭐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최저 연소라는 말이 있으면 더욱더 정확해지겠죠. 물론 확실하게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연성 혼합기라는 걸 공기하고 가스가 섞였다는 얘기고 형성할 때 최저 연소 온도도 맞습니다. 자, 상부인하점, 하부인하점, 여기가 하부인하점, 여기가 상부인하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부인하점을 인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부인하점이 더 낮기 때문이죠. 네. 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26번이요.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이 브롬, 네온, 아르곤, 헬륨, 네온, 아르곤, 브롬은 안 되죠. 요즘은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브로민 요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이거는 뭐 일본식으로 쓰던 용어 자체를 한글화 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7번 넘어가죠. 다음 중 산화와 환원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산화는 원자가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좋고요. 그 다음에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좋습니다. 자, 산화와는 반대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와 산소도 반대적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거예요. 왜냐면 산화 자체가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걸 말하니까. 산화제라는 것은 자신이 산화 아니고요. 자신이 산화하게 되면 뭐가 돼요? 환원제가 되죠. 환원제. 다른 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산화라고 다른 물질의 전자를 가져온다. 다른 물질의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 가져온다는 것은 다른 물질이 전자를 잃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뭐 시키는 산화를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자신이 환원을 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다른 물질의 전자를 가져온다. 다른 물질은 전자를 잃어버렸다. 그럼 다른 물질은 산화가 됐다. 예, 그래서 여기 자체가 뭐 이렇게 되면 여기 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바꿉시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보죠. 산화제는 자신이 뭐한다? 환원을 하며 이것만 바꿔야 되겠네요. 다른 물질의 전자를 가져옵니다. 다른 물질의 자신이 전자를 얻게 되면 환원이 되는 거니까 다른 물질의 전자를 가져오면은 다른 물질은 뭐가 된다? 산화가 된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다. 그런 얘기죠.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27번의 3번 선지 같은 경우도 조금 표현을 바꿔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에틸알코올이라고 하는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역시 탄소가 2개 있으니까 탄소 2개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5개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합쳐서 6개에서 3이 들어갔습니다. H2 앞에, 여기 앞에. 자,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3개 있고 여기는 산소가 2, 는 4, 4개 있으니까 합쳐서 7개 있지만은 여기 있는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는 6개가 돼서 3 곱하기 2에서 6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개하고 하나하고 더해서 7개로 또 같아지니까.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최소 발화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 착화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점화 에너지 같은 말로 쓰는데 얘가 작아질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연소가 잘 되는 조건이라면은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질 것이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높을수록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활성 에너지가 작은 가연물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최소 반응에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1번이 됩니다. 마지막 30번이요. 밀도와 비중이 조금 다른 표현이죠. 밀도와 비중이 조금 다르긴 한데 밀도는 같은 부피당 질량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는 어릴 때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썼더랬어요. 밀도는 물질의 뜨고 가라앉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는 거고요. 자, 대신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기준 물질의 밀도, 어떤 물질에 대한 기준 물질의 비가 아니고 어떤 물질하고 기준 물질에 대한 어떤 물질의 밀도 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야? 무엇에 대한, 좀 더 상세히 해드릴까요? 보통은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무엇에 대한 무엇의 뭐를 나타낸다. 이러면은 얘가 기준이 되고 EI 분의 요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 물질이 기준 물질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어떤 의미의 물질, 어떤 물질의 밀도 비를 나타낸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비중이라는 게 물의 비중, 물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물의 밀도 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면 비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2개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2023년에 이런 식의 문제가 한번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도 한번 풀이는 해보죠. 증기 비중은 공기의 무게에 비교한 것을, 그렇죠? 공기 무게에 비해서 다른 증기의 무게를 비교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더욱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내고 있죠. 예. 자, 그렇게 해서 30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3번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3회 풀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회에서 뵙겠습니다.